안녕하세요, 비트TV입니다. 매일매일이 전쟁이네요, 전쟁. 오늘 또 33,000까지 33,000불까지 또 찍고 또 약간 약반등이 나오네요. 지금은 33,600불 정도 되는데, 제가 어제 이야기 드렸지만 33,000불이 비트코인의 신저점이라고 이야기를 드렸는데, 33,000불이 깨지면 이제 패닉셀이 나오겠죠. 패닉셀이 28,600불까지 열려 있어요. 33,000불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다행히도 33,000불은 깨지지 않고 올라가고 있습니다. 아직은 불안불안하죠. 37,000불을 빨리 진입을 해야 되는데 그게 참 어렵네요. 33K에서 또 뭔가 매수를 하신 분 계시다면 잘 하신 거고요. 지금이 최고의 공포죠, 공포. 제가 비트코인 차트를 잘 보는 편이 아닌데 요새는 계속 봐지네요. 그래도 33K가 비트코인의 신저점인 건 다시 한번 리테스트를 했고, 모르죠, 또 더 밑으로 내려갈 수도 있고. 그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이제 다음 데이터를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비트코인을 아무리 생각을 해도 중국에서 굉장히 많은 보유를 하고 있는 것 같다. 제가 며칠 전 영상에서도 이야기를 드렸지만, 그걸 알고 있는 한 비트코인을 미국이란 나라에서 순수하게 받아들이긴 힘들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중국에서 다 나가라, 우리는 암호화폐를 싫어한다라고 한 이유는 많은 비트코인을 갖고 있어요. 지금 중국이 누군가는 사줘야 그 가격이 오를 거 아닙니까? 어쨌든 4차 산업혁명 시대의 블록체인은 가장 큰 이벤트 중에 하나인데, 결국 블록체인과 사물인터넷 그리고 빅데이터 이런 것들이 잘 융합이 돼서 하나의 서클로 움직여줘야 이게 4차 산업혁명인데, 대장주인 비트코인을 거의 65% 70%, 저는 70% 봤는데 크리스 라센은 65% 정도 이야기를 했죠. 그 이야기는 결국 그들끼리 충분히 담합을 해서 51%의 공격을 할 수 있는 위치다. 그렇게 되면 비트코인의 블록 생성뿐만 아니라 암호화폐 생태계 전체를 뒤흔들 수 있다. 그들에게 농락당할 수 있다. 이런 걸 다 아는데 미국 행정부가 그냥 있을 수가 없죠. 그래서 자꾸 환경 문제를 거론을 하면서 작업증명 방식에서 지분증명 방식으로 바꿔라 라고 이야기를 한 거고, 존 디튼 변호사가 그런 이야기 했잖아요. 어쩌면 XRP 리플이 가장 선택받은 코인 중에 하나가 되지 않을까라고 이야기를 했죠. SEC와의 소송이 결코 악재가 아닌 호재다.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XRP 하나하고요, 플레이어 네트워크만 있으면 플레이어 네트워크 안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생태계로 지금 전 세계에 나와 있는 모든 암호화폐를 대신할 수 있습니다. 이게 팩트입니다. 굉장히 많은 암호화폐들이 나와서 여러분들은 다 각각의 특색이 있다고 생각이 들지만 다 그놈입니다. 디파이가 됐든 스마트 컨트랙트가 됐든 NFT가 됐든 뭐든 마트가 나와서 수많은 골목 상권을 다 죽였죠. 왜 그랬을까요? 마트가 훨씬 싼데? 그리고 마트에 가면은 너무나 많은 걸 구매할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골목 어귀에 있던 이 슈퍼, 동네 마트들이 사라졌잖아요. 똑같은 경험이다, 이게. 똑같은 물건을 파는데 이름만 다를 뿐이에요. 근데 결국 XRP 하나만 있으면 모든 게 해결이 된다는 겁니다. SEC 소송을 걸어놓고 미 정부는 계속 지켜봤겠죠. 이 사람도 보내보고 저 사람도 보내보고, 네가 가서 다시 한번 봐봐, 네가 가서 한번 이것도 봐봐, 확인해봐, 그거를 계속 주시하고 있었던 거예요. 이 이야기는 제가 수십 번도 했으니까. XRP 이하 플레이어 네트워크 안에서 모든 게 다 해결이 가능합니다. 그냥 코인 이름이 다를 뿐이에요. 근데 경쟁력에서 뒤지냐? 그것도 아니잖아요. 처리 속도, 수수료, 확장성, 스마트 컨트랙트, NFT, 인터넷이 없는 환경에서도 거래가 가능하고, 사이드 체인에 엑스팝, 거기다가 탄소 중립, 이게 가장 큰 이슈죠. 저렇게 어마무지한 불필요한 비용을
들어가면서 작업 증명을 하겠다는 비트코인을 까고 있는데 어떤 한 코인은 아예 그냥 탄소 제로화를 위해서 가고 있잖아요. 2030년까지. 그것뿐인가요? 이미 오픈소스 플랫폼을 만들어서 그걸 이용하게 되면 너네들도 탄소 중립할 수 있어까지 만들어놨잖아요. 어마어마한 타당성이 계속 생기는 거죠. 그리고 SEC 소송에서 이제 깨끗하게 법으로 만들어 놓고 얘는 완벽하게 그냥 미국이란 나라에서 인정하는 암호화폐야 라고 만들어 놓고 출정식을 벌이겠죠. 이건 뭐 100%제 그냥 생각이에요. 꾸준하게 몇 년간 계속 이 암호화폐 시장을 지켜본 바로는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분명한 건 결정은 여러분들이 직접 하시는 거예요. 자기 돈인데. 아니 그냥 단순하게 생각을 하더라도 XRP 하나면 다 가능하다니까요. 비트코인 이야기도 드렸지만 저도 비트코인을 들고 있어요.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가스 공급이 돼서 가스 레인지가 있는데 부싯돌로 불 피우는 사람 없잖아요. 라면 끓여 먹기 위해서. 근데 그 불의 근원은 부싯돌이잖아요. 어느 순간 사람들이 그 가치를 인정하지 않으면 그 누구도 쳐다도 보지 않을 게 비트코인이라는 거죠. 미국 정부에서 하는 거는 결국 비트코인의 가치 하락을 원하는 거겠죠. 왜 중국이 저렇게 들고 있는데 그 꼴을 보겠냐고요. 전쟁 나게 생겼는데 지금 돈 때문에 전 세계가. 환경 문제도 마찬가지죠. 중국이란 나라가 얼마나 전 세계적으로 환경 오염을 시키는 나라 아닙니까? 이런 모든 것들을 취합을 해서 결정이 나야만 미국의 전략이 나온다고 제가 몇 번 이야기 드렸죠. 막무가내로 암호화폐는 나쁜 거야 라고 표현을 할 때보다 더 환경은 좋아졌지만 결국 긍정적인 규제가 훨씬 더 큰 후폭풍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거기에 걸린 게 미국의 부채, 디폴트. 달러 어떻게 할 거예요, 지금? 엄청나게 뿌려댔던 그 달러들. 그걸 어떻게 감당을 하겠어요? 결국은 통화 정책으로 그걸 해결하려 할 겁니다. 지금까지 2022년 암호화폐를 봐온 저의 시점이고 그게 저의 관점이고 사라지는 코인들 엄청나게 나올 겁니다. 그래서 제가 쓸데없는 에어드랍 받는다고 이리 옮겨 저리 옮겨 하지 말라는 이유가 그거였어요. 전 세계에 나와 있는 암호화폐 98%가 사라진다는데 그 에어드랍 받으면 뭐합니까? 그냥 업비트에서 해주는 에어드랍 받으면 그게 오히려 괜찮을 거라고요. 어차피 그 많은 코인들 메이저 거래소에 상장도 못하고 사라질 수 있습니다. 이 기사가 이제 오늘 떴죠. 2022년 1월 24일 바이든 행정부 정부 차원의 암호화 전략 발표 준비 보고서. 드디어 이제 바이든 행정부에서 행정명령으로 정부 차원의 암호화폐 전략을 수립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나왔죠. 이제 정식적인 규제에 대한 이야기를 할 겁니다. 이 지침은 앞으로 몇 주 안에 조 바이든 대통령에게 제출이 될 예정이고 다음 달 정도에 발표를 한다고 합니다. 미국 정부 차원의 암호화 전략. 이미 초안이 작성이 돼 있고 여러 차례 회의를 가졌다고 합니다. 저한테도 연락이 왔더라고요. 회의에 좀 참석을 해달라고. 안 갔습니다. 제가 구독자분들이 계셔서 매일 방송을 해야 되기 때문에 거기까지 가기에는 조금 무리수가 있다 이랬더니 충분히 예의 바르게 오지 마라고 하더군요. 농담입니다. 지금 농담할 분위기는 아닌데 죄송합니다. 암호화폐가 제기하는 경제 규제 및 국가 안보까지 국가 안보가 들어갔다는 건 위협적이란 얘기죠, 한마디로. 그리고 이제 CBDC 이야기가 나옵니다. 바이든 행정부는 연준이 중앙은행 디지털 통화를 발행할 것이라는 전망의 무게를 둘 것으로 예상된다. 연준은 오랫동안 기다려온 CBDC 보고서를 발표를 하고 5월 20일까지 공개 논평 기간을 열었다. 착착착 뭔가 맞춰지죠, 여러분들. 그 안에 엄청난 폭풍이 올 겁니다. 잘 버티고 잘 견디시길 바랍니다. 어쨌든 이왕 투자한 거니까 승부는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떤 게 진실이고 어떤 게 음모론인가 그때 좀 평가가 되겠죠 이제. 그렇게 비트TV가 그렇게 외쳤던 대로 됐는지 아니면 다른 방향성을 가지고 다른 시나리오가 펼쳐질지 아무도 모르죠.
일부 사람들은 미국이 중앙은행 디지털 통화 개발에서 다른 국가, 특히 중국에 뒤처지고 있다는 우려를 표명을 했다. 그러나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은 미국이 뒤처지지 않고 세계 기축통화로서의 미국 달러의 위상이 위협받지 않는다고 주장을 했다. 리플 갖다 쓰면 깔끔합니다. 그리고 디지털 통화가 한 번이라도 이중 지불에 대한 사인이 나게 되면 그 디지털 통화는 아마 개차반이 될 겁니다. 가장 두려워하는 게 그거예요. 디지털 안에서의 거래는 이중 지불이 굉장히 용이하게 될 수 있습니다. 종이화폐는 내가 누군가에게 10,000원을 주게 되면 나한테 그 돈이 없잖아요. 근데 이렇게 빈번하게 컨트롤 C, 컨트롤 B가 되는 디지털 안에서 이중 지불의 방지는 전 세계 모든 CBDC를 연구하는 나라의 큰 고민입니다. 왜 리플이 은행 간 거래, 국가 간 거래에서 그 수많은 테스트를 했겠냐고요. 생각을 해보세요. 400여 개가 넘는 은행에서 이미 준비를 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OTC 거래로 그렇게 많이들 빼갔잖아요. 결국 중앙정부에서 준비를 했다면 그 다음 코스는 이제 은행이라는 기관이죠. 걔네들이 익스체인지를 해주려면 어느 정도의 양을 보유를 하고 있어야겠죠. 너무나 많은 뒷거래가 있었잖아요. 우리는 그거를 또 눈으로 직접 확인을 했고, 아니 XRP를 사면 그 가격이 좀 올라야 되는데 이렇게 뒷거래를 하다 보니까 시장에 가격 영향을 미치지 않고 있잖아요. 이 얼마나 불합리합니까? 정말 너무나 많은 4년 전, 5년 전은 계속 은행 간 거래에서 리플 테스트, 리플 테스트, 리플 테스트, 국가 간 거래에서 리플 테스트, 리플 테스트 아주 징그럽게들 많이 했어요. 근데 단 한 번의 실패가 없었잖아요. 다 성공, 성공, 성공. 돈이 복사가 되면 안 되잖아요. 이게 그냥 보통의 문제가 아니에요. 지금 종이화폐 같은 경우도 위조지폐가 쓰이고 있는데 종이화폐를 디지털 화폐로 바꿔버리면 천문학적인 금액이 세이브가 돼요. 중앙정부가. 그 돈을 결국 어디다 쓰겠습니까? 결국 국민 복지에 쓰겠죠. 종이 지폐를 굴린다는 게 그게 작은 돈이 드는 일이 아니에요. 그런데 가장 큰 문제는 결국 비트코인 백서에도 나와 있지만 이중 지불에 관한 문제예요. 사진이 한 장 찍혀서 컨트롤 C, 컨트롤 V를 해버리면 정말 맘만 먹으면 몇 억 장을 만들 수 있잖아요. 근데 돈이 그러면 절대 안 되잖아요. 정말 제가 여러 번 강조를 해도 넘치지 않는 게 이 이중 지불. 사토시 나카모토가 그렇게 외쳤던 더블 스펜딩, 이중 지불에 관한 문제를 해결하는 코인만이 결국 화폐를 대신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항상 저를 힘나게 합니다. 감사합니다. 비트TV였습니다.